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이 파업 사태가 이제 분수령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에요. 이 사측에서 그러니까 협력회사 직원들이 이 맞불 집회를 회사 안에서 열고요. 한 3, 4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업하는 노조 측에서의 불법 시위도 집회도 말이죠. 이거는 회사 정문 근처에서 있게 되는데 이 규모도 한 3, 4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독 안에 딱 1평방미터 안에 들어가서 이 결박한 상태로 이 하청지회 부위원장 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불 시위가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대치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결박 상태에서의 시위, 지금 뭐 그 사람은요, 이 부위원장이잖아요. 이 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채안 씨인데 40살로 되어 있어요. 이 선박 안에서. 그런데 이 격벽을 두고 다시 이제 사무직 노조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김모 씨, 이분은 5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독 넘버원 일본 독 안에 있는 선박, 이 사람은요 약 25m 높이 구조물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사이에 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감시가 소른 틈을 타서 몰래 기습적으로 선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격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시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이 시위자의 경우 이제 이 김 조합장인데, 이분이 올라갈 때요, 신호통을 들고 올라가다가 이 걸려가지고요, 이 회사 안전관리부서에서 발각이 돼서 이 시위 시너지 신호통이라고 하죠. 그 노조 측에서는 총 어제 5통이 들어가고, 본래 이제 1통을 가지고 있어서 총 6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하자면 결박 상태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부지회장, 이 사람도 신호통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김 조합장도 신호통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금속노조 이 하청지회 시위가 끝날 때까지 시위를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10조 이상의 공적 다금이 투입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회사 부채 탕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청노조 임금 이상은 부채 탕감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철판 원자재 값이 2배 이상이나 올랐고, 회사도 흑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법 파업이 끝날 때까지 본인도 시위를 하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3일에는요, 이 사무직 직원들한테 이번 하청지회 이 파업 반드시 해산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서 이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단결도 호소한 바 있어서요, 이번 이 하청지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합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박 약 25m 이 구조물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7시 10분경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하면 노사 간의 갈등, 대결, 충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제 통상적인 형태였었는데요.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노 충돌, 노노 갈등으로 올라가는 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안 밖에서의 대대적인 3, 4천 명의 시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결박 상태의 시위마저도 이 충돌 상태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정식 노동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30여 년간 노조 이 활동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농총에서 중요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정책연구위원, 기획조정국장, 그 다음에 투쟁상황실장을 거쳤고, IMF 위기 때는 98년도에 노사정 대타협도 이끌고요. 2003년도에 주 5일제 도입 때도
한국노총의 협상 전략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고용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장관은요,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노총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발탁될 때 이거 노동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주로 노동계 편에 서서 이 노동 정책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본인이 노동 장관이, 고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지만은 지금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현안들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장관이요, 이번 이 파업과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단독 인터뷰에서요,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또 대통령도 지시한 대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러한 강한 소신을 밝히고 있고요.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하고 임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노사와 이 공동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관행, 이런 것들이 뿌리내리게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새로운 점은 이제 장관도 말이죠, 고용부 장관도 노조라고 하는 이 단체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조도 사회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지는 노동운동을 해야만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좀 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처럼 일주일 안으로 연장 근로를 규제하는 것, 이거는 선진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 나가겠다. 그리고요, 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갖다가 지역별 업종별로 자동화시키는 문제는 좀 더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지역별로 이 자동화되는 문제는 지금 사실상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업종별 차등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상당히 이건 모호하고 이 경영자들에게 지나친 처벌이 있다, 이런 불만이 지금 경영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법을 고쳐달라, 이게 경총의 아주 일관된 뭐라고 그럴까요,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현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집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또 우이규 사례 같은 것도 별로 나오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개정은 이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게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둘러서 이렇게 개정하기보다는 전문가 그리고 사회 여론도 한번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즉 개정의 신중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고용부 차관도 지금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이번 점거 논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풀어라, 불법 농성을 풀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먼저 풀어야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이, 즉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불법 파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노동 문제를 떠나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자, 이 연설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제 김민석 지금 당 대표 출마한 사람이죠. 김민석 의원이 맨 먼저 이제 탄핵 문제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이런 대통령 탄핵, 최순실 사건, 이런 거를 다시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이런 또 이 프레임을 걸고 나오면서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 바늘을 실을 갖다가 바늘귀에 껴야지 바늘에
둘둘 말아갖고는 바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서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 지금 출범한 지 두어 달밖에 되지도 않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와 지지율은 비록 낮다 하더라도요, 이 정책 방향은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가장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탄핵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집도끼들이요, 들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노동자 이 파업, 이번 대우조선 해양 파업 문제에 관해서도요, 민주당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민노총에 5년 내내 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력 같던 정부, 그리고 법 집행을 포기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는 입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 이런 거를 담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걸어 들어가지고 탄핵 프레임을 벌써부터 가동시켜갖고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려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레임덕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하에 이런 전략, 작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 연설을 하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국회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덕수 총리한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매우 참 이상한 요청을 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 한동훈 장관한테 뭘 얘기해달라고 그러냐?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러면서 살짝 웃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웃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에 상응하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또 이 법무 행정도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집행, 즉 법치주의가 살아나도록 법무 행정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한테 자극, 공격하는 일 하지 말게 해달라. 그래야 야당이 협조할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도 뭐 여야 간에 서로가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불공정한 거래,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뭡니까? 공정한 거래 아니에요? 국민과 국가 간에 이 소통을 강화한다는 게 뭐예요? 공정 틀 안에서, 정의로운 틀 안에서, 그렇죠, 합법의 범주 안에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큰 틀에서 뭐 뭐냐? 상식에 있어요. 상식의 안을 보면 이제 공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법치도 있고 인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수사하는 일, 이거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야당만을 타겟으로 하는, 당시 국민의힘만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수사에만 왜 빠져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놔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요, 그래야만이,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하지 않아야만이 민주당이 경제위기라든가 민생위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극복 방안,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는요, 이러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민생 안정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 하고요. 이제 언론이 또 묻잖아요. 그 면담이 끝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고 보느냐,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얘기를 나눴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상호 위원장과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 안 한 것은 이게 파문이야기 되니까 얘기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얘기를 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뭐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야당 자극 공격. 전부 이재명 범죄 행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봐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재명 지금 방탄조끼 씌우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까지 발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보면요, 분노를 야기하는, 그야말로 이재명 이 수사 포기 선언을 요청한 건데, 자, 이거는 뭐 수사 방해행위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야당, 그러니까 법치를 포기한 야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저도 심야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 이런 걸 뭐 뒤끝 장렬이라고 하나요? 역시 홍준표 같은 조치를 했어요. 뭐냐, 어젯밤에도 그랬잖아요. 연합통신 이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통신 누가 보느냐? 그리고 연합통신에서,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는데 별궁을 만들어 놨다, 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시비를 하고 또 이 의전과 관련해서도 과잉 의전한다. 이런 비판적 기사를 연합뉴스가 실었어요. 과잉 의전 구설수, 그 다음에 구내식당 별궁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열이 받았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놓고 오늘 또 뭐라고 했느냐. 연합통신의 구독료를 대구시에서 1억 정도 내는데 어디 연합통신 내는 데가 대구시 뿐이겠느냐.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다 이런 구독료를 낼 것이다. 그런데 누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뉴스 보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연합뉴스 찾아보는 사람이 누가 보겠느냐. 그래서 이거 구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대구시에서 1년에 1억을 내는데요. 이거 구독료 이거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세금 낭비다. 그래서 구독료 납부 취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기능이 회복되면 그때 재구독 여부를 고려할 생각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보도가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런 이 구독료 중단 뉴스 나오니까 또 이제 파장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오늘 두 번째 글을 올려갖고요. 찌라시성 페이크 뉴스가 시발점이 되기는 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 잘못이 아니라 연합뉴스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큰 언론 대응책이다. 통신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마당에 특정 통신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또 해명글을 내놨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 얘기도 또 틀린 얘기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비판적 기사를 냈다고 해서 구독료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하는 거, 구독을 중단하는 거, 이거는 언론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통큰 정치하라, 통큰 정치하라 그러는데 통큰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연합뉴스 만약에 이게 잘못된 비판적 편파성 기사다. 그러면은 홍준표 이 시장이 말이죠. 공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비판 기사를 낸 연합통신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긍정 여론을 더 키운다. 이 중단을 하면서요. 오히려 이거는 헌법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보복 정치다. 이 보복 통제 조치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확률도 더 클 뿐만 아니라 헌법 정치를 짓밟는다는데 더 비판의 초점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론의 기본은요, 이 본래 비판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검찰,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이 감사고 또 수사 아니에요? 이거 다 지금 야당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수사하지 말라, 이것도 보복하지 말라,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 이거 1억 원, 물론 큰 돈이죠. 그러나 직원들이 연합통신 보도를 보고 그거를 업무에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행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